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혼과 관련된 여러분의 그 질문과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여태까지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도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나날이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시겠어요? 자, 나는 뭐 이혼 안 할 거라고 관심 없다고요?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당황스럽겠죠.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 소송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착실한 이제 아내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제 살림도 열심히 하고 이제 애들도 잘 키우고 이제 남편도 이제 성공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집에 갑자기 이제 딱 가니까 이혼 소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 소장을 딱 이제 제출을 한 거죠, 법원에. 그러면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아내한테 송달이 되거든요. 아내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이제 전화를 끊어버려요. 회사에도 찾아가 보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점점 기일은 다가오고.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먼저 이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혼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맞소송.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잘됐다. 나도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위자료와 재산분할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자녀도 내가 키워야 되니까 양육비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두 분 다 이제 이혼하기로 동의했고 자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엄마가 잘 키우고 있으면 엄마가 키우고 뭐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요즘 이제 5대5가 많이 나오니까 5대5나 뭐 아니면 뭐 4대6 뭐 아니면 3대7 이렇게 이제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데 이제 재판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한 명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 명은 이혼을 죽어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재판이 어렵겠죠. 제가 만약에 판사라도 정말 골치 아픈 사건 같아요. 정말 남편은 아니면 아내는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혼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다. 너무너무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우리 가정 행복하다. 가정을 지켜달라.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자, 이것도 이혼 재판도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소송을 했는데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남편은 때리지 않았대요. 자, 한 명은 맞았다고 하고 한 명은 안 때렸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판단하게 될까요?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겠죠. 자,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한테 맞았다. 그리고 다치게 되겠죠. 병원 가면은 진단서를 떼게 될 거 아닙니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자,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상해 진단서를 받으셔야 돼요.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란에 뭐 배우자의 구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 아니면 뭐 시부모님이나 처가 식구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 욕설을 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아니면 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욕설을 했어요. 나를 너무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안 했대요. 자, 이럴 경우에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뭐가 있을까요? 욕을 하면은 녹음을 해야겠죠. 아니면 문자를 이제 보냈으면 문자를 캡처해야겠죠. 이게 다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혼이 되는 게 우리나라니까 꼭 증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뭐 하도 이제 잘못하면 외박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각서를 써줘요. 아내가 이제 부르는 대로 해서 뭐 내가 한 번만 더 외박하면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각서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각서를 한번 가져왔으니까 결혼하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A4 용지에다가 제목을 각서하고 쓰시고요. 뭐 배우자가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뭐 언제 이제 폭행을 했다, 언제 외박을 했다. 자, 이렇게 쓰시고 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한 번만 더 잘못을 할 경우에는 이혼할 경우에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준다. 이렇게 쓰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각서가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부부간의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부부간의 각서도 원칙적으로 아주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혼 재판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내가 이 각서 몇 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서를 꼭 보관을 하시고요. 각서도 반드시 도장을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야지만 효력이 있는데 자, 많은 분들, 남편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판사님, 이거 제가요 각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술 먹었을 때 그냥 정신없이 쓴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요 아내가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하면은 술에 만취한 경우에 작성한 각서는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죠. 아니면 이제 아내가 정말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다. 그렇게 취소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입증이 어려워요. 무효와 취소를 주장하는 남편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서는 한번 적으면 그게 증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니면 남편도 밉지만 시부모님이 더 밉다. 시어머니가 밉기 때문에 나는 이혼도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꼭 위자료 청구받게 해주세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법원에서는 이 남편 가족, 아내 가족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격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취하를 보통 권고하니까 이 고부 갈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중재자 책임이 없다고 해서 남편한테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1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자,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도 과연 이혼이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혼 같이 반드시 두 명이 법원에 같이 가야만 이혼이 된다면 한 명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제도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몇 번 이제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이제 공시송달을 해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 문제도 중요하고 또 재산 분할도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재산 분할, 일단은 무슨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부부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가 일방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 명의 재산이에요. 저는 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만 재산이 다 돼 있다. 아내 명의로만 다 재산이 다 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별산제를 엄격하게 인정하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을 주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저도 꽤 많이 봤어요. 실제로는 부부가 이미 파탄이 됐는데 정말로 이 정말 그 억대의 재산, 수십억 대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겉으로만 이혼 안 한다고 그렇게 연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부 재산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가 평등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이혼과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상해 진단서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문자라든지 녹음 아니면 이제 각서라도 받으면 이제 증거가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가급적이면 시부모님이나 처가 식구들한테 이제 소송하기보다는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만 이제 소송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요. 또 갑자기 내가 이제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먼저 이혼을 할지 말지를 이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만약에 하겠다고 결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소를 하시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를 청구하시고요. 이혼을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기각에 대한 답변서를 구하고 혼인 생활을 이제 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혼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 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